자, 질문 548번에서부터 볼게. 합시다. 식이 나오게 되네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2랑 알파래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b. 다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의 두근이 1이랑 베타래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b 마이너스 1. 자, 모르는 거 알파, 베타, a, b. 문자 4개죠? 식 4개. 연립 가능.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하니까 연립이 가능하고요. 연립해서 a, b, 알파, 베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찾아내래요.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만 찾으면 되기는 합니다. 연립을 해야 되겠죠? 가자. 자, A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A 대신에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베타는 2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 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를 넘기니까 는 2라고 식이 하나 나왔어요. 다음 B 대신에 2알파 집어넣읍시다. 베타는 2알파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연립하면 알파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베타에다가 집어넣읍시다. 다음 마이너스 알파 되죠? 1이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요. 자, P 찾읍시다. P.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P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P는 4. 두근의 곱 Q. 두근의 곱 3. PQ 다 찾았죠? P 플러스 Q 7이고요. 자, 551번이 질문인 학생은 보세요. 뭘 자꾸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잘못 보고 풀어서 저렇게 나왔는가? 자, 근데 이번에는 뭘 잘못 보고 풀었냐면 근해 공식이에요. 자, 두근 마이너스 3이랑 4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증명해 주지 않았나?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자, 두근의 합 1. 여기서 보시면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잘못 풀었다고 그랬거든? 그럼 근해 공식에서 두근의 합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와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가 더해져서 마3, 4의 합인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가 뿔마루에서 지워지게 될 거고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 돼서 이건 올바른 두근의 합인 거죠. 자, 그래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12는 얘네 둘이 곱합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근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하여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루트 제곱한 거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빼기 a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4a분의 c가 정리가 돼서 그런 거죠. 양변을 4를 갖다가 곱하니까 a분의 c는 마이너스 48 됐죠. 그러면 저 방정식 a로 묶어서 써보니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a분의 c는 0. 저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알죠?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
A분의 C는 마이너스 48. 뭐야 이거 맞아? 아 올바른 두근의 합과 곱 마이너스 48. 두근 구할 필요가 없죠. 이 방정식이 올바른 방정식이고요. 제고요. 두근의 합 P는 1이고요. 두근의 곱 Q는 마이너스 48이고요. 정답 49가 되겠네요. 560번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요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합시다. 그럼 얘의 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x에다가 집어넣어주면 0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괄호 안이 5-3알파가 되면 0이 된다니까? 그러면 얘 6x는 0에서 여기 6x 이 방정식의 근은 6x가 5-3알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즉 x에다가 6분의 5-3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0 된다니까. 왜 이거 0이니까. 여기 x에다가 이거 집어넣잖아요. 그럼 괄호 안이 5-3알파가 돼요. 그래서 0이 되는 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은 얘야. 왜? 집어넣어서 0 만드니까 얘가. 그럼 얘가 근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의 두 근은 6분의 5-3알파랑 6분의 5-3베타가 두 근이 되고요. 곱 36분의 25 마이너스 15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전개하고 있는 거고요. 9 알파 베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5 마이너스 15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 9 곱하기 알파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49 42 마이너스 9분의 2 나오는데요? 맞아? 이거 정답? 분수로 나오네? 66번이요.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은 알파와 베타이다.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분의 5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세우면 되겠네요. f의 알파는 베타분의 1 양변 베타로 나누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분의 1이야. 즉 f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고 f 알파 플러스 알파는 0 그래서 fx 플러스 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알파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베타도 마찬가지로 요거 똑같이 정리하면은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0 즉 요 방정식은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니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놈 저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르겠지만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근으로 갖는 놈이니까 그런데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나오겠죠. 여긴 1차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는 4분의 1이 되어야지만 4랑 곱해서 1이 되겠죠. 따라서 fx 플러스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x 마이너스 1
그러면 fx는 x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x 마이너스 1 끝. f 마이너스 4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하시면 돼요. 됐죠? 72번이요. 자, 다항식 fx는 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고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지용이 들어왔네. 화면이 잘 안 보일 거야. 교재를 보세요. 지금 낮이라서 빛 반사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여. 칠판이 잘 안 보여. 자,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아, 맞다. 지금 감기가 유행이거든요. 감기 조심하고 혹시나 컨디션 괜찮으면 줌으로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선생님 바로 켜주니까 줌으로 들어오세요. 자, 가에서 나온 식에 대한 단서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1이다. 함수값 준 거예요. 1 대입하면 1 나온다. 그 얘기 준 거죠. 다음,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은 a 플러스 i이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지금 얘의 개수가 1, p, q 모든 개수가 실수예요.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허수켤레근이 성립합니다. 복소수. 그치? 얘 허수지. 따라서 a-i도 근이 되는 거죠. 두 근을 알았네. 자, 두 근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두 근의 합 2a는 마이너스 p. 두 근의 곱 a제곱 플러스 1은 q. f1은 1, f1 아. 자, 다음 볼게요. 이 창의 개수가 1인 2차식. 그리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데 접근할 때 차수 줬죠? 최고차의 개수 줬죠? 그럼 fx식 자체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거의. 거의 95%? 100%까지 확정이 못하겠어. 자,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0의 두 근의 곱은 5이다. 됐지? 뭐 줬어? 여긴 모르겠어. 두 근의 합을 모르니까. 곱이 5래. 그럼 5지. 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랬거든? 이렇게 되어야죠. 자, 다음. 얘의 근이 알파 베타래요. F알파, F베타 합은 2래. 여기 A로 두자 그냥. 합시다. 그럼 집어넣을게요. 이게 fx예요. f알파, f베타는 2. 정리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A로 묶어야 되는 거죠.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10이고요. 2가 넘어와서 정리됐죠?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9예요. 3이에요. 그래서 9. 두근의 곱 1. 그래서 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3. 15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5. A는 마이너스 5. 따라서 찾았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86번이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 두근 c랑 d를 근으로 갔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그러니까 a와 b의 개수는 a에다 뭐 넣으면 b는 뭐 이런 순서상의 개수는 a, b, c, d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들. C와 D는 각각 3개의 양약수를 가진다. 자, 요거는 사고력 배웠으면 좀 알 텐데 C와 D는 3개의 양약수를 갖는다. 무슨 뜻일까? 그렇지, 제곱수란 뜻이야. 3개의 양약수 갖는 아이는 그 형태가 소인수 분해를 하였을 때 야, 양약수가 3개, 양약수에서 자, 잠깐만 생각해보면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하였더니 뭐 요런 식이었어. 그럼 얘 양약수의 개수는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요딴 식이거든. 요게 양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얼마래? 3이래. 그럼 3이 나오려면 요 a나 b 중에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뭐야? a에 2 들어가고 b에 0 집어넣었다 쳐보자. 저거랑 다른 거야. 저 a, b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b가 0이니까 얘는 q의 0제곱 1이야. 그러니까 이런 꼴이란 얘기야. 이런 거. 소수, 제곱. 소수의 제곱이 되어야 돼. C와 D는 소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쪽 거 지울게요. 제곱수, 그냥 제곱수가 안 되고 4의 제곱인 16 이런 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C는 소수의 제곱, C와 D는 소수의 제곱. 누가 가능한가? 4, 3, 3은 9, 4, 4 안 되죠. 5, 25, 6, 6에 안 돼요. 7, 7에 49. 소수의 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11의 제곱. 근데 잠깐. A, B, C, D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탈락. 그래서 4, 9, 25. 3개가 가능해요. 3개가. 그럼 C와 D는 이렇게 4, 9, 25 중에서인데 이 중에서 C와 D는 서로 다른까지 만족시켜야 돼. 그럼 얘가 4, 9, 25, 4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각각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네요. 단피 6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00 이하. 두근이 C와 D죠. 자, A는 C 플러스 D, B는 C 곱하기 D거든. 100 이하 나와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4, 9, 25 이런데 곱해서 B가 나와야 되는데 B는 100 이하란 말이야. 100 이하. 그럼 누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4, 9 괜찮아요.
4, 25 곱하면 100이니까 괜찮아요. 왜? 곱해서 100 이하면 되거든. 근데 9, 25 안 되겠죠. 됐죠? 그래서 CD의 순서쌍이 가능한 것은 4, 9, 9, 4 뭐냐? 4, 25, 25, 4 4개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C와 D가 가능한 수는 이때 각각 A, B 찾아보자. 4, 9야. A는 13, B는 36. 이 경우 어쨌든 A, B 나올 거고 A, B 나올 거고 A, B 나올 거고 A, B의 쌍 몇 쌍? 4쌍. 정답 4번이 되겠죠. 순서상 4쌍 나올 테니까 각각에 대하여 A, B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P 플러스 EQI의 제곱이 마이너스 16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PQ는 X에 대한 2차 한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실근이래. 두 상수 A, B에 대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말 그대로 그냥 해봅시다. 여기는 등식 해봅시다.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이 실수 부분이고 4PQI가 마이너스 16I.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P제곱 마이너스 4Q제곱은 0 나와야 돼. P제곱은 4Q제곱이야. P는 2Q 또는 P는 마이너스 2Q.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음 4PQ가 마이너스 16이 되어야 되죠.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그래서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P랑 EQ랑 같은 경우. 그 경우에 마찬가지로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4가 성립해야 되고요. 연립할게요. 문자 2개, 식 2개. P에다가 EQ 집어넣자. EQ 집어넣으니까 EQ 제곱은 마이너스 4. 말이 안 되죠. 탈락. 실수 PQ거든. 보세요. 둘의 부호가 같거든요. 근데 둘이 부호가 같을 텐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 음수 나올 순 없어요. 따라서 케이스 두 가지가 나오지가 않네요. P는 마이너스 2Q가 성립해야 되고 P 곱하기 Q는 마이너스 4가 성립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P에다가 마이너스 2Q 갖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Q 제곱은 마이너스 4. Q 제곱은 2. Q는 뿔마 루트 2. 근데 P가 뭐래? 양수래. P가 양수면 Q는 음수야. 그럼 Q가 음수여야 되니까 Q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마이너스 루트 2 집어넣으니까 P는 마이너스 2 루트 플러스 2 루트 2죠. 빨리 왜 안 꺼? 자, 두근이 PQ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루트 2. A는 마이너스 루트 2. 두근의 곱 B. 둘이 곱해. 찾았다. 끝. A, B 다 찾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계산하시면 되고요. 89번.
89번 볼게요. 자, 하자. 원래는 x제곱의 개수를 유리화해서 찾는 게 맞아요. 우리가 보통은. 그런데 그냥 냅두자.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씁시다. 알파n과 베타n 이렇게 되죠. 자, 알파n, 베타n이 두 근이래. 두 근의 합. 루트에 n의 n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루트 n이에요. 유리화 합시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뭘 곱할 거냐면은 루트의 n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을 분자와 분모에, 이거 너네들 잘 모를 수 있구나. 우리가 2분의 3분의 5분의 3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걸 번분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 단원에서 배우실 내용이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는 번분수라고 불러. 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곱하는 건 딱 중딩까지. 우린 이제 고딩. 사실 아니지. 너네도 아직 초졸밖에 안 되잖아. 그치? 학력 초졸. 뭐 할 거야? 초졸인데. 어? 이제 빨리 중학교 졸업하고, 아직 중학교 졸업도 안 했잖아.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인이 돼야지. 대학생. 대학생도 사회인. 자, 요런 거 정리할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분수를 없애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 뭐 곱하면 분수가 사라져요? 5. 얘 뭐 곱하면 분수가 없어져요? 2. 그래서 위아래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2분의 1과 같은 분수에다가 위아래 똑같이 곱해주면 변형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얘 2분의 1이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변형만 해주기 위해서 위아래 분모에 최소 공배수인 10을 갖다 곱해주면 10 곱하면은 6. 10. 근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욕 나와서 그런 거야. 시끄러워서. 15. 뭐 약분 처리 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란 얘기야. 내 말은. 자,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얘를 유리화 시켜주기 위하여 니네들 이거 알고 있지? 위아래 똑같은 걸 곱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곱했습니다. 곱했습니다. 정리합시다. 이거 그냥도 쪼개지나? 안 쪼개지지? 하자. n제곱 n 되는구나. 곱하세요. n 어차피 자인수니까. 그래, 요것도 니네들이 연산이 좀 안 될 테니까 이 곱하면은 얘네 복소수 배웠잖아.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거든. 얘가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둘 다 음수면 안 돼요. 근데 어차피 둘 다 뭐예요? 양수죠. 자연수 n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합쳐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연산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n 갖다 곱하면 n제곱 n 플러스 1이고요. 그럼 n제곱이 바깥으로 나가서 절대값 n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절대값 n이 처리가 돼. n이 양수니까 절대값 생략 가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당연히 알겠지? 모르지 않겠지? 설마. 다음 마이너스 n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n이 분배로 곱해진다는 느낌인 거죠. 자, 분모 전개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날라갈 거고요. 분모에 n 하나 남습니다. 근데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됩니다. 뭐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이 얘야. 그러면 여기 괄호 더하기 괄호를 쪼개버리자. 저 괄호 더하기 괄호 준식은 알파 1 플러스 베타 1 알파 2 플러스 베타 2 이런 식으로 가서 알파 80 더하기 베타 80으로 보십시다. 알파 1 플러스 베타 1은 n이 1이었을 때니까 여기도 n이 1이야. 그래서 나열을 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이거야. 괄호 가.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규칙상 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고 80 집어넣어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 다음 괄호가 다 풀리면 소거되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건 어떻게 살아남냐면 이것도 뒤에서 나와서 사라지겠죠. 항상 대칭이 되게 살아남습니다. 대칭돼요. 대칭 앞에 거 마이너스 1 두 번째지. 두 번째 뒤에서부터 두 번째 됐죠? 그래서 루트 81 빼기 1 정답은 8 정답은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목이 아니고요 8이에요. 혹시 집에 불화가 있니?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어? 그런 건 아니지 얘들아? 끝인가요? 다음 얘들아 보고선 이해하고선 딱 끝나지 말고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푸는 거야 얘들아. 오답할 시간을 주는 게 낫겠구나. 오답하세요. 오답할 시간 드릴게요. 오답할 시간 드릴게요.
자, 잠깐 앞에 보시고요. 자, 2차 함수의 표현은 2차 함수 당연히 알 테지만 그냥 정리만 한번 더 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 첫 번째 표현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형으로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현하는 방법은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 세 번째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죠. 2차 함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2차 함수 예를 보고선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먼저 A의 기능이에요. A는 무슨 기능을 하냐면 개형을 결정짓습니다. 즉 모양을 결정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짓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y는 2x제곱이랑 y는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아무거나 썼어. 여기도 최고 차이 계수가 2이고 여기도 최고 차이 계수가 2이면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랑 겹칠 수 있어. 얘를 이동시키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동되어진 이렇게 생긴 모양이야. 똑같은 거야. 그런데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절대 얘랑 얘랑은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얘는요 움직여져 있고 꼭지점이 다른 건 맞는데 최고 창의 계수가 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1이지만 얘는 2죠. 그러면 얘는 더 얄쌍하게 뾰족하게 생긴 거고 얘는 좀 더 완만하게 생겼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즉 곡선이 휘어진 정도인 곡률이 달라요. 그래서 절대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 계수가 같으면 곡선이 휘어진 정도인 곡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하면 겹쳐질 수 있다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고창의 계수인 A의 기능은 모양, 곡선에 휘어진 정도, 곡률을 뜻하는 거예요. 아 잠깐, 먼저 이 참수는 특징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특징 첫 번째, 대칭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 최대 또는 최소 값을 갖습니다. 그게 이 참수의 특징 딱 두 가지고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왔었던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B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얘 B의 기능은 얘의 꼭지점의 X좌표에 관여를 합니다. 다음 C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Y절편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C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게 돼. 자, 얘를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 보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x좌표. 자, 이차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 알 거예요. 이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는 축에 대하여 대칭성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상식인데 아셔야죠. 1. 이렇게 생긴 직선은 x는 1이야. 2. 이렇게 생긴 직선은 x는 2직선이야. 왜? 전부 다 x좌표가 2인 점들의 모임이거든. 1. 이렇게 생긴 직선은 y는 1직선이라고 불러. 2. 이렇게 생긴 직선은 y는 2직선이라고 불러. 야, 이건 중학교 때 배운 상식이야. 다음. 그러면 얘는 직선의 명이 마이너스 2a분의 b직선이야. 그래서 얘가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야. 자, 이차 함수의 대칭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게 이차 함수의 대칭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음.
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얘는 그 형태가 무엇을 알려주는 형태냐면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형태죠. m, n이 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a는 최고차의 개수로서 개형을 결정짓고요. 다음, 이게 대칭축이었죠.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대칭축 x는 m. 이게 바로 대칭축이야.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일반형이 있고요. 일반형에서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 나가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마다 다른데 꼭지점에 관련하여 또는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하여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형태. 다음, x축과의 교점에 대하여 또는 방정식과 관련하여 나오면 2차 함수는 이러한 형태. 즉, 2차 함수는 형태가 총 3가지가 있는데 문제마다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 이러한 형태로 각각 변형하여서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무엇을 알려주는지 아실 거예요. 2차 함수로서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 알고 있으실 거고요. 다음, 역시나 대칭축을 갖게 되고요. 2차 함수는 대칭축으로서 접으면 겹쳐요. 대칭된다고. 그러면 이 점은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라서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즉, 대칭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식의 형태마다 대칭축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다 똑같아. 왜 그런가 볼까? 여기서 보면은 x축과 만나는 두 점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면 두근의 합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어때요? 똑같죠? 다 똑같은 건데 식의 형태마다 대칭축을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서 개념을 중간중간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609번에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609번이에요. 지운다. 아, 왜 이렇게 졸립지? 피곤해. 보자. 2차 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죠. 끝났어요. 뭐가 되는 거죠? y는 최고차항의 개수 만나는 두 점, 좀 전에 했잖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전개하면 제야.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 끝.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셔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얘가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하기 5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또 개념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왜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가지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지느냐? 자, 요렇게 있었어요. 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얘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 좀 전에 했지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치?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얘가
자, a는 양수라고 칩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인가 앞에? 나 식정리 잘못했니? 이거 마이너스구나. 자,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어요. 자,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얘가 뭐가 되죠?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x축과.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즉 판별식이 0이 되면 얘는 어떻게 생겨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 되죠. 그래서 x축과 접하게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가 돼요. 따라서 만나지 않게 된다야. 즉 판별식의 부호를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엠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얘에 대한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점 0보다 커야 됩니다. 다음 정리하면은 다들 알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m값의 범위 구합시다.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 0보다 커야 되죠. 인수분해하면 m-1, m-3.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나오게 될 거예요. 어? 어?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의 정수엠의 최대값? 아하, 4AC 했는데 ACN이나 지금? 4AC 4m제곱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m은 4분의 3보다 작다. 최대값 0이 되네요. 더워. 자, 두근의 합구하래. 너네들 이거 다 알 거야. 크게 설명할 거 없지. 자, 얘는 0의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8이 된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7이 된다. 얘는 0의 방정식의 두근은 3알파 마이너스를 아니라고 그랬죠? 3x 마이너스 1이 알파가 되는 x는 알파 플러스 1 나누기 3. 그치? 그래서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3분의 베타 플러스 1 해서 두근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두근의 합골이 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고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8, 그래서 10, 3분의 10. 그럼 정답은 13이 되겠네요. 별로 어려운 거 없을 거라서 오케이. 자, 연립입니다. 보세요. y는 fx와. 왜 이게 개념으로 따로 안 빠졌지?
y는 fx와 y는 gx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그래프를 연립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즉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둘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와 그래프를 연립했으면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4와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 또한 근을 이렇게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새롭게 우리는 hx라고 하는 hx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보면 h의 k-2x라고 하는 방정식은 f의 k-2x 마이너스 g의 k-2x라는 식이 되고 얘 는영의 방정식의 근은 무엇일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거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5라.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됐죠?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에서 g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되죠. 그래서 g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놓고 보니까 h의 k-2x가 됩니다. 그러면 얘 방정식의 근이 h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랑 2였습니다. 그러면 h의 k-2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k-2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k-2x가 2가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해서 두 근을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그 두 근이 더해주면 얼마라고 그랬냐면 5라고 했어요. 따라서 K는 4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fx는 gx라는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4랑 2라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봅시다. 자, 보시고요. 자, 문제 보세요. 이 참수와 직선이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상수 a와 b에 대하여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와 y는 x 플러스 b를 연립하면 방정식에 세워지고 이 방정식의 근 x는 두 그래프를 연립한 거니까 교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 또는 6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된다. 정리하면은 x의 제곱에 a-1의 x 마이너스 b는 0. 얘의 두 근이 얘니까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1-a는 두 근의 합 a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두 근의 곱 그래서 b는 6.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634번) 보세요.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이 3 루트 1에. 그러면 연립을 해서 이 방정식의 근이 3 루트 2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자, 정리해 놓고 봤습니다. 문제에서의 유리수 PQ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가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그래서 무리수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3 루트 2랑 3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P는 마이너스 8. 두 근의 곱, 둘이 곱하니까 3, 3, 9 마이너스 2, 7. 그래서 Q는 12라고 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었던 무리수상 등 그리고 복소수상 등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복합적으로 써먹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바로 뭐다? 연립한 방정식의 해이다. 자, 두 그래프의 만나는 점은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연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연립을 했는데 이 연립 방정식, 자, 둘이 뭐래? 접하도록. 그러면 접한다란 얘기는 이차 함수랑 직선이랑 접한다란 얘기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하나라는 뜻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뜻은 중근이라는 뜻이니까 판별식은 0. 그래서 K는 6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합은 4. 정답 5번이요. 아니, 이 단어를 여기서 쓰면 안 되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너네 직선의 아니, 도형의 방정식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치? 아이고, 진짜. 단어를, 이게 교재를. 잠깐만 보세요.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나, 이거? 아, 이거 진도가 두 반이 진도가 비슷하니까 내가 이게 헷갈려. 이걸 해줬나, 안 해줬나. 자,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들은 y는 ax 플러스 b와 같은 꼴이에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1차 함수라고 부르지요. 다음, 아까 배웠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애는 x는 m, 뭐 요런 꼴이에요. 이런 애들은 함수는 아니에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함수 단원이 공통수학 2에 있지. 그치? 오케이. 함수는 되지 않습니다. 왜 함수가 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그 정의를 배우면서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음, 이렇게 지나가는 y는 n과 같이 나타내지는 직선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함수는 됩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흰색 1차 함수, 노란색 직선, 빨간색 직선,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1차 함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
1차 함수도 있지만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자, 어쨌든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어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2차 함수죠. 그래프에 접하고 y는 3x 플러스 2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 얘일 때, 자, 얘랑 얘가 평행하대요. 중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란 뜻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얘기고,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는 3. 다음 또 다른 단서가 뭐가 있죠? 접하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b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죠. 접해야 되니까. 따라서 판별식 해줍시다. 3, 3은 9 마이너스 4에 1 마이너스 b는 0 9 빼기 4, 5 더하기 4b b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얘한테 접하고 얘랑 평행한 새로운 어떤 직선을 우리는 평행하다라는 조건과 접한다라는 조건으로 A, B를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앞으로 우리들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에 조건이 두 개 나오면 문자 두 개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수학 문제를 갖고 나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야, 이거 조건이 부족한데? 막 이러잖아. 선생님들한테 질문할 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알아내야 되는 미정계수가 3개인데 식이 3개가 안 나오네?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식을 빼놓고 써와서, 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러면, 야, 너 이거 문제 똑바로 안 갖고 왔어. 다시 문제 들고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넓게 시각으로 봤을 땐 그래요. 미정계수 3개 알아내야 돼? 그럼 조건 3개 필요해. 왜? 조건이 3개면 등식이 세워지거든. 등식이 3개 세워지거든. 넘어갑니다. 야, 근데 이거 좀 그렇다. 토용의 방정식을 안 배우는데 얘네들 문제가 좀, 야, 이거 문제 좀 별로다. 너무 예전 개정된 거에서 너무 이상하게 봐. 아유. 자, 다시 넘어와서 봅시다. 선생님이 2차 함수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꼭지점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그러면 그 꼭지점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의가 무엇이냐? 여기 점의 좌표가 m, n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2차 함수는 x는 m일 때 이 식은 x가 m일 때 y는 n이 돼. 즉 최소값 n이다 라고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함수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항상 어떤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땐 값은 무조건 y를 뜻하는 거예요. y가 최대일 때, y가 최소일 때 그걸 찾는 거거든.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그러면은 y 좌표가 가장 낮은 곳은 여기거든. 그래서 x가 m일 때 y는 n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건 함수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고요. 다시 넘어와서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자.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을 보자. 이 식은 어떻지?
여기 부분이 어떠한 성질을 갖냐면 0 이상이에요. 실수 x를 갖다가 대입하면은 실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식은 x에다가 1을 넣으면 얘가 0이 돼서 2가 최소값이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3 나와. 3 집어넣으면 6 나와. 즉 x에다가 네 멋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x가 1일 때 얘가 0이 돼서 최소값 2를 갖는 구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대수적인 의미라고 얘기하고 방금 아까 설명했던 그래프의 그림을 보고 설명한 걸 함수적인 해석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둘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 다시 넘어와서 보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최소값.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는 양수. 다음.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을 갖는다. 따라서 2차 함수는 완전 제곱꼴로서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다. 끝. 전개하시면 되는 거죠. 비교하셔서 A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4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축과의 교점에 대한 말이 나오면 인수분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문제면 완전 제곱꼴.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잠깐 쉬고 하자. 힘들다. 오늘도 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처음 들었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없습니다. 당연히 못 들었었지? 들었어?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없다. 나오지 마. 들었니 혹시? 다이야. 다음 주 화요일 오면 안 돼. 괜히 비어있다 여기. 들어오지 마. 비어있어. 다음 주 화요일 오는 거 아니야. 자, 봅시다.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2차 함수는 함수이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정의역, 즉 x의 범위가 존재해요. 진짜 이거 나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교재들은 참 설명 잘하긴 했지. 그래.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할게.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괜찮아. 우리가 여기에서 왜 굳이 항상 함수들은 y는 꼴로 표현을 할까? 그런 생각 안 했니? 그런 의문점 들은 적이 없구나. 그래.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런 생각은 못 하러 갔니? 그런 의문점, 왜 그렇지? 막 검색하고 이러면 또라이잖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나 예전에 가르칠 때, 선생님, 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 뭐니? 왜 항상 y는 꼴로 나타내나요? 왜 안 갖지, 그런 의문을? 그냥 받아들이나? 아무 의심 없이? x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번에 얘기한 적은 있어요.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동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립운동, 독립변수 x라고 해요. 그러면 y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속되다. 그치? 너희는 수의학원에 종속됐잖아. 그런 거야. 속해 있다, 뭐 종속되다. 아무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i야.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연산의 결과 나오는 y가 종속된 변수야. 변하는 수이기는 한데 x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하는 i야. 다음, 우리가 항상 값, 무슨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값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y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 y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가 다른 점은 이런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2차 함수에 대한 단서, x의 범위가 한정지어지잖아요. x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변수예요.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자 이제부터 657번. 중학교 때 배우던 2차 함수와 고등학교 때 배우는 2차 함수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x가 제한됩니다. x에다가 아무거나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가 x가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는 fx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최대값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려면 무엇으로 정리해야 돼요? 완전 제곱꼴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 다시 읽어보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에 대하여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일 때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접근도 못하게 해서 나중 되면 어려운 문제 되면 니네들 그렇게 돼. 그런데 쉬워. 최대 최소야? 그러면 완전 제곱꼴.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 방식들은 다 알려줄 거예요. 앞으로.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손은 다 대와야 돼. 그럼 너희들은 무조건 완전 제곱꼴까지는 만들어 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 한 끗 차이가 결과적으로 많은 차이를 만든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 만들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바깥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3 플러스 k. 그래서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k. 대충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테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3 플러스 k가 되는 것까지는 중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요. 높이가 3 플러스 k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 가실 거고요. 볼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 x의 범위를 주었어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야.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에선 이 그래프가 맞는데 고등학교에선 그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점들 중에서 마이너스 3, 대략 여기쯤 있다고 치자. 에서부터 0. 0은 마이너스 1에 좀 더 가깝게 있을 거야. 그래서 0.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라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x로 된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안 그려지는 거야.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다른 점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전부 다 그려집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려지는 그래프들은 정의역, 즉 x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 그려지지 않고 일부분만 그려지는 그래프들, 함수들이 나오게 되죠. 다음,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소값, y를 뜻하는 거야. 최소 y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게 y좌표가 가장 아래에 있는 거지. 가장 작은 거지. 여기에 높이가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고 최대값은 여기에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왜? 얘가 y좌표가 가장 클 테니까 최대값은 y좌표가 가장 큰 거. 최소값은 y좌표가 가장 작은 점들이 모여서 곡선이 된 거잖아. 점. 자, 따라서 우리가 k를 구하면 최대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고요. 무엇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지나간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디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된다야. 그림을 그려야지만 돼. 자, f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18 플러스 k. 얘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9 넘기니까 k는 3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6입니다. 연산이 어려운 건 없어요. 최대값 3번 6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거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자, 내가 푸는 방식을 가르쳐 줄게. 나도 이렇게까지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뭐 그러지는 않아. 어떻게 푸냐면, 봐봐. x 범위 줬다.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어디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지만 알면 돼. 얘 보자. 아래로 볼록일 텐데 꼭지점의 x좌표.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대칭축이거든. 아까 대칭축 구하는 공식 가르쳐줬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정의역 마이너스 2는 얘보다 약간 왼쪽. 1은 얘보다 좀 더 오른쪽. 그래서 대충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됐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과 누구? 1을 집어넣은 거의 차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난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꼭지점의 x좌표야. 대칭축. 그것만 구할 줄 아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나중에 이해를 더 시켜 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 거기다 쓰세요. 치환하면 범위 확인이라고 쓰세요. 범위가 제한된다. 범위를 확인한다. 니네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배우기로는 치환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무엇인가를 치환을 해서 식을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왔어. 치환을 통해서 식을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풀기 쉽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들이 치환이라는 방법을 대단히 많이 쓰게 될 거야. 나중에 대수 과정 배우셔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든지 간에 앞으로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건데 치환을 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되는 점이야. 주의해야 되는 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자. 자, 문제 보십시오. 몇 차 함수? 4차 함수입니다. 우리는 4차 함수를 배우지 않았어요. 따라서 얘를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2차 함수로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굴 치환할지는 알 거예요. 나는 거의 t로 해. a로 하지 않아. 자, t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되는데 잘 봐. 이거 잠깐만 없다고 생각하고서 문제 풀어줄게. 잠깐 없다고 생각하고서 풀고 다시 저거 있는 상태에서 풀어주고 두 가지로 풀어줄게. 잘 봐. 내가 저기서 말한 치환하면 범위가 생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x를 너가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더라도 절대 t는 0이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얘는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2거든요. 그러니까 t는 x에다가 너가 아무거나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얘는 0 이상. 그래서 전체 2 이상. 이라고 하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정의역, 즉 독립변수 t는 2 이상이라고 하는 제한이 걸립니다. 즉 범위가 생성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치환을 할 때에는 그 치환되는 문자가 범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 앞으로는 꼭 염두에 둬야 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우리가 치환할 거 되게 많거든. 겁나 어려운 함수까지도 막 할 거야. 근데 그 겁나 어려운 함수를 우리는 못해. 그럼 컴퓨터가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걔네들을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순화를 시켜서 우리가 얘를 그릴 수 있거나 알아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는 일부러 치환돼도 범위 생성되지 않는 애들로 만든 거야. 문제들 일부러 쉽게 중학생들에게 위해서. 근데 지금부터는 거의 대부분은 범위가 생긴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그 문자에 대한 범위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얘는 t-3의 완전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7. 그래서 여기에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7인데 얘는 누구야? t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t가 2 이상이야. 그럼 2는 얘보다 약간 왼쪽에 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됐지? 물론 최소값은 마이너스 7 이상이 얘가 저 4차 함수에 실제로 너희들은 지금 못 그리거든? 나중 되면 그릴 수 있게 다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너희들은 이 그래프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런데 이 4차 함수는 실제적으로 치환을 하지 않고 실제 얘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미분해봐야 된다. 자, 아무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실제로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걸 나중에 되면은 배우시게 될 수는 있는데요. 자, 아무튼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기 있는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다시 지울 필요 없네. 아, 이거 지워도 된다. 자, 다시. 자, 이제 뭐가 됐냐면 심지어 x의 범위가 x가 제한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x가 제한되지 않아도 t는 2 이상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나왔었어.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더욱더 제한됐다. 그러면은 잘 봐. 얘는 그래프 2개 그려야 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1,2인데 정의역이 x야. 정의역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얘보다 왼쪽으로 대충 2칸쯤. 2는 얘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1칸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수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니까. 나머지들은 그려지지 않는 거야. 됐죠? 지금 세로축은 누구예요? t입니다. t 등꼴이잖아. 그래서 t가 종속된 놈이야. t의 x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i. 그래서 t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2부터 여기 2잖아. 그치? 2부터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6. 그래서 제한된 t의 범위는 x가 제한되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범위였지만 지금 x가 제한이 되니까 문자인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정의역 t의 범위가 2부터 6까지고요.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여기가 t다.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얘 y좌표 마이너스 7인데 왜 아래에다 그리나요? 그거는 의미가 상관이 없어서. 어차피 상관이 없어. 나는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가만 확인하려고 여기다가 t축 그리는 것 뿐이야. 상관하지 않아도 돼. 자, 얘는 여기가 3이고 그때의 높이가 마이너스 7인데 t의 범위가 2부터 6, 여기 어딘가에 있는 6까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지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안 그려져. 됐죠? 그러면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7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6을 집어넣어서 2라는 걸 찾았으니까 y의 범위는 마이너스 7 이상 2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 찾게 되는 거야. 둘이 곱해서 정답 마이너스 14, 5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듣고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푸는 건 조금 다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666번 지금 풀어보세요. 666번 666 악마의 숫자네. 666 지금 풀어보세요. 오늘 2차 함수 끝낼게.
666 지금 풀어보세요. 과정은 동일해요. 666번 풀라고 했었는데 자, 선생님 풀게요. 치환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x에 대한 범위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x는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하지만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됐죠? t는 x의 모든 실수가 들어가더라도 마이너스 9 이상이라는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치환이 됐고요.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8이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내가 32라고 그랬지 28t 128 마이너스 108 플러스 k 마이너스 2로 묶으면 t제곱 그러니까 최대 차수가 계속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14t 절반 7 제곱 49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2 곱하면 98이냐? 그래서 플러스 98 그러면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k 그래서 마이너스 2에 t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10 플러스 k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하게 생겼겠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7인데 됐지? t가 마이너스 7일 때 최대가 되는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 이상이야. 그럼 마이너스 9는 대략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나머지는 안 그려지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7일 때 얘, 즉 마이너스 10 플러스 k가 최대값이 3이 되고 k는 13이 됩니다. 그림 그려서 풀지 않았으면 탈락. 다음 넘어갈게. 자, 여기 있는 식의 최소값 xy가 실수래요. x도 y도 실수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쓸 거냐면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일 거야 라는 것을 이용을 할게. 얘는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2의 y의 제곱 플러스 2y 밖에 18이 남아있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4 빼니까 플러스 4 따라서 얘는 3의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2의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4 x에다가 y에다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0 이상인데 뭐가 최소값이야? 0이 최소값 0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4로 갖게 된다. 다른 수가 들어가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나오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다. 자, 무엇을 만족하는 이라는 단서는 앞으로 쳐다볼 때 무엇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얘의 최소값 그는 만족시키는 식으로 바꾸면 돼요. 여기 y에다가
x 플러스 1을 y는 x 플러스 2잖아. 대입해주면 얘는 자동으로 저것을 만족시키는 식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실제로 보세요. x가 1일 때 y는 2여야지만 등식을 만족시키거든. 그러면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2 넣고를 그걸 여기다가 그렇게 집어넣지 말고 앞으로는 쟤를 집어넣어서 변형하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y가 있는 자리는 2로 바뀌게 되게끔 자동으로 바뀌는 식으로 바꾼 무엇을 통해서? 대입을 통해서. 대입하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의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정리합시다. 2x의 제곱,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4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가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분의 7 따라서 이 식은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죠. 양수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면 674번 아래 문제를 잠깐 보시면 차이점이 뭐냐면 a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할 건데 이거 a 등꼴로 대입하지 마세요. b 등꼴로 집어넣으세요. 이거 대입할 때 사실 a 등꼴이 좀 더 간편하기는 한데 b 등꼴로 집어넣어서 a, b의 최대값 무슨 얘기야? a, b가 어떠한 2차식의 형태가 되는데 그 2차식은 a로 만들어진 식이야. 그리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인 2차식이 나오게 돼요. 다시 얘기한다. 왜 이렇게 했어? 등식, 얘것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긴 돼. 그런데 a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b는 꼴로 해서 집어넣어야지 a에 관련된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는 뭐 중학교 때 배웠죠? 679번. 실제로 이거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으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활용 문제 원래 안 풀어주잖아. 근데 이것만 그냥 할게. 시간이 있으니까. 중학교 때 했던 거죠? 문제 봅시다.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2차 함수, 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자,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미지수를 잡자. 여기를 T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Y축이죠. X는 0이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고 가로의 길이는 2T가 되고 여기 윗변의 길이도 2T가 되고 높이는 T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 값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돼서 그러면 둘레는 2T 더하기 2T, 4T 플러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가 오른쪽, 왼쪽 2개. 그런데 2차식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완전제곱 만들어야 되겠죠. 2차식 나면 완전제곱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감점 요인 T의 범위를 써주세요. T는 여기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0 이상 어디? 여기 2잖아. 2. 이거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2 이하. 나중에 학교에서 서술형 나왔는데 이거 안 써서 감점. 끝. 절반으로 깎여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에서 완전 제곱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최대값이네요. 다음. 저번에 니네들 과제하는 거 봤는데 이거 모르는 경우들이 있길래 그냥 하나만 설명해주고 넘어가. 이거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냥 하나만 설명해주고 넘어가려고. 자, 우리가
그래. 올리브영에서 립글로즈를 샀어요.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이 비싼 거냐? 그건 모르겠다. 10,000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다음날 됐더니 가격을 10% 가격이나 연락 꼴 받지만 어쩔 수 없어요. 10% 인하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원래 있던 10,000원에서 가격이 할인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 10,000원에 100분의 10%가 인하가 되는 거야. 다시 만약에 다음 날이 됐어요. 10,000원에 10% 가격이 올랐대요. 10% 가격이 인상, 증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000원에서 10,000원에 10%, 100분의 1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쓰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건 다들 해요. 다 하는데 10,000원으로 묶어봐. 그러면 1-100분의 10이야. 10,000원으로 묶어봐. 1 플러스 100분의 10이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 전에 가격이 A1이었어. 얘를 내가 A% 가격 인하.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A 곱하기 1 인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A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가격 인상이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A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10% 인상하고 또 10% 인상했어. 그러면 무슨 얘기야? A에서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돼서 이게 지금 가격인데 거기서 10%가 또 올랐어. 그러면 이 가격에서 또 10%, 즉 인상될 때마다 이 괄호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A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에 100분의 110의 제곱, 1.1의 제곱, 1.21. 그치? 그러면은 너희들이 착각하는 건 이거야. 혜준아, 원래 가격에서 내가 10% 인상하고 10% 인상했으면 총 20% 올린 거니? 아니야. 몇 퍼센트 올린 거야? 21% 올린 거야. 알겠니? 21% 올린 거야. 이게 중복해서 증가하는 거야.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의 이자 계산 방법이에요. 복리법. 자, 과제는 여기 127페이지까지 과제고요. 임, 본, 너는 여기까지 다. 뭐 몇 문제 더 추가되는 거 몇 문제 없어. 129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해도 돼. 질문해도 돼. 알겠지? 그리고 좀 빠른 학생들, 아직 내가 파악이 다들 안 되지만 욕심 나는 학생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C, 뭐야 이거? 파트 C, 수능 녹인 변별력 문제. 아, 이름도 잘 지어. 이거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풀어보셔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안 해와도 크게 뭐라 말은 안 하겠지만 푸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는데 안 풀어왔지만 풀이는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고요. 테스트 보기 전에 공부하세요. 지용아 아프니까 나가도 돼.